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기 방제에 실패하게 되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지금부터는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10일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을에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온 피해가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경련결실 현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냉해 피해 증상은 이 암술에 주두가 갈변되고 시방은 내부에 있어가지고 2, 3일 후에 갈변 확인이 가능합니다. 냉해 피해를 받게 되면 요 속살이 검게 변합니다. 주로 1번 중심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받은 가솔에서는 꼭지가 긴 측화를 남겨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가를 남겼더라도 가을까지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을 최종 결과물이 누가 좋으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은 빈 나무, 빈 가지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품종으로 봤을 때는 후지와 홍도 품종에서 빈 가지 현상이 많습니다. 경련결실 증상, 즉 해거리 증상의 주요 원인을 봤을 때는 첫째, 전년도에 과다 척과된 나무, 두 번째, 적과가 너무 늦게 실시된 가수원, 세 번째, 색깔 문제 때문에 늦게 수확된 나무, 또 홍도의 경우에는 색 때문에 조기에 잎을 과다하게 많이 따낸 가수원, 갈반병이 조기에 낙엽이 심했던 가수원, 드물지만 후반부에 이파리에 응열을 많이 먹였던 가수원, 이럴 경우에는 잎의 동화 능력이 상실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과를 늦게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어린 열매 속에 지베레린 농도가 증가되고 해거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서 뿌리에 저장 양분이 많이 소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를 일찍 할수록 뿌리의 양분들이 남긴 열매로 이동하고 나머지 잉여 양분들은 내년 꽃눈 분화에 이용됩니다. 이때 일찍 형성된 꽃눈들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과가 늦게 되면 내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열매를 너무 늦게 수확할수록 늦게까지 달아둔 열매에 계속 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꽃눈 속의 화기가 충실히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꽃눈처럼 보였습니다만 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잎이더라. 따라서 적정 수확기가 되면 수확하시는 것이 충실한 꽃눈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저 꼭대기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가지에는 꽃눈이 없거나 빈 가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기 낙엽이 되어도 색깔을 위해 가지고 잎을 일찍 많이 따내어도 이 잎의 동화 기능을 제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꽃눈은 나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채 내에 그늘이 많이 져도 마찬가지 이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이 됩니다. 집중 강우와 잦은 비로 인한 과습, 비가 와서 잎이 마르질 않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습도는 8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2, 3일간 지속될 경우에 갈반병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탄저병도 습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따라서 금년은 보호제 방제는 필수이고 억제 방제로 여러분들이 모티브를 잡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전 방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통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채 내에 질소가 너무 많아도 잎은 연약해집니다. 병 감염에 아주 취약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관한 시리즈 제1부 실패하지 않는 사과 농사의 기준에도 명확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초 방제에 실패한다면 그 병의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완벽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최대한 억제시키는 농사가 되어야 합니다. 방제 간격은 반드시 10일 간격을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사이 방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기 방제에 실패하게 되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낙화 후 적정 방제 타이밍은 이 꽃들이 평균 70% 정도 낙화 시에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결실이 확실하다면 낙화 50% 시에 살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보다 늦다면 순나방, 노린재, 진딧물, 응애, 잎마리 나방 그런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크고 비바람에 의해서 세균성 구멍병, 잎 오갈병, 잿빛 무늬병, 흰가루병, 검은별 무늬병 감염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초기 진딧물, 순나방 방지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복숭아 역시 사과와 동일하게 이 꽃 총량이 약 70% 내지 50% 정도 낙화가 되면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낙화 후에 방제 대상은 사과의 경우 복숭아, 순나방, 진딧물, 노린재, 흑성병, 적성병, 반점낙엽병, 갈방병 등인데 특히 적과할 때 보면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과피가 사진처럼 오돌도돌합니다. 이거는 에무니고리 장림 노린재 피해이고 과육이 반들로 콕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썩떡나무 노린재 또는 풀색 노린재 구침 흡집 피해가 되겠습니다. 심한 가소연성 적과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50 내지 70% 낙화되면은 반드시 낙화 후 제1차 정기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방제안은 시스텐M 수화제 1kg, 다이센M 수화제 500g, 앰플리고 액상 플러스 진딧물약 세티스 여기에다가 균카바를 적극 혼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균카바는 동독 방지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안은 다이센M 수화제 1kg, 살림꾼 액상 플러스 살충제 앰플리고 플러스 진딧물약 트랜스폼. 만약에 기계유 살포하지 않는 가수원, 즉 응애가 관찰된 가수원에서는 줌 또는 페로파를 추가 가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균카바 살포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수질 pH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점검 결과 pH가 5.5에서 6.5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약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수질 pH 농도 조절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 작년도 영상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파워업이라고 있습니다. 파워업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동독 방지를 위해서는 폼이나 프로테S를 이 열매가 대략 콩알 크기가 됐을 때 단독 살포하시면 동독 경감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 복숭아는 무엇보다도 세균성 구멍병, 즉 청궁병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초기 오는 복숭아 잎 오갈병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복숭아 순나방, 노린재 이러한 것이 주요 방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재로는 다코넬 수화제 2봉, 브라마이신 수화제 1.5봉, 앰플리고 살충제 플러스 진딧물약 트랜스폼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균카바, 균카바는 과피 표면 또 이 표면에 왁스를 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균수 구멍병이 특히 많은 가수에서는 반드시 균카바를 봉기 쉬기 전에 2, 3회 정도 연속해서 농약과 함께 방제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델란 수화제 플러스 안트라콜 수화제 1kg, 앰플리고 살충제, 진딧물약 트랜스폼입니다. 이게 복숭아밭이 아니고 사과밭입니다. 제가 사과밭에 왔는 김에 복숭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델란은 열매를 감싸고 있는 깍지가 떨어진 후에는 특히 무모종, 즉 틀 없는 복숭아에는 델란을 살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국내 사실 농약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방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약재의 선택과 조합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금년은 완벽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피해를 줄이느냐 그 싸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신초 억제 무제 때문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초 억제는 근본적으로 수세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신초 성장이 일찍 세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초는 사실상 나무가 살아있다는 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뿌리에 저장 약물을 소모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신초의 생장, 즉 도둑가지를 억제함으로써 그 소비될 약물을 열매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 내년 꽂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느냐? 즉 영양성장의 생식생장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도장지가 강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관이 복잡해지고 햇볕이 덜 들어오죠. 내년 꽃는 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립질을 유인하는 것이 꽃눈을 만드는 생식생장화 유도 작업이 되겠습니다. 직립된 가지는 대부분 꽃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비비풀을 물 500에
2병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값도 좀 비싸고 살포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면 시비를 통해서 신초 생장을 상당히 억제시키고 열매의 고른 비대와 꽃눈의 충실도, 꽃눈의 형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현장 시험한 결과 시험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가을에 최종 결과물 확인 결과 열매가 굵고 고르게 나타났다. 영상에 나옵니다만 신초 길이가 대략 평균 10에서 15cm가 됐을 때 살포를 합니다. 단독 또는 농약 혼용이 자유롭습니다. 낙화 후 제2차 방제 때에 약과 혼용해가지고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포 7일 내지 10일 후에 한 번 더 살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를 흔들어서 꽃잎이 우수수 낙화가 되면은 수정이 다 완료가 되었다. 낙화 후 10일. 지금부터는 방제가 1년 동사의 최종 결과물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